CES 2020은 뭔가 이게 뭐라는 거예요? 국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국제전자박람회죠. 예. 예, 이제 1월 5일부터 8일까지 하려고 그랬다가 어, 중간에서 조금 샀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규모가 축소돼서 조금 8일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7일로 줄였고요.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기대감도 상당히 컸던 분위기입니다. 또 이제 그 업계에 따르면 이제 소비자 기술자 협회에서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를 하는데 이것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의 기술이 어떻게 변화해서 종목들이 보이는가 이런 거죠. 그죠? 종목들이. 개미들 갖고 노는 거 그렇죠 뭐. 그죠? 여리님. 그건 각오했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팔면 된다. 그죠? 그죠?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판다. 자, 그래서 안 팔면 된다. 그죠? 개미들은 신나게 갖고 놀아라. 참가 기업 수가 예년의 절반 수준에 미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불참을 택하는 기업도 있고, 그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이 CES 2022가 어떻게 갈 건지, 기술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돈이 될지를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CES 뭐죠? 예, 전자박람회. 그죠? 국제전자박람회입니다. CES 전시회 이제 무슨 모습이고요. 그러면 CES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적 특징은 뭘까? 거기에서 핵심이 뭐가 돼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우리는 그걸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특별로 다 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그 당연히 뭐 1등으로 먼저 그 부회장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제 문을 열었대요.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미래를 향한 동행에 동참했을 것을 호소하는 것이 이번에 삼성전자의 핵심입니다. 기조연설자가 많지만,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을 비롯해서 현대차, 기아,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SK, 현대중공업, 두산그룹 등 다양하게 참가했고요. 예, 인공지능,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모빌리티, 사물 인터넷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이번에 선보이는 겁니다. 미래를 위한 동행이라는 표로다가 간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하나씩. 그런데 재밌는 일이 하나 더 벌어졌죠. 애플카에 이어서 소니가 전자제품인데요. 소니는 삼성전자하고 누구요?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소니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일본은 OLED 기술이 없습니다. 한국에다 소송이나 걸고 있죠. 자기네 기술을 뺏어갔다고. 그죠? 성공할까요? OLED 기술이 없어서 LG 디스플레이에 그 OLED 하고 삼성 거를 갖다가 TV를 만듭니다. 이 미프 너무 올라가는데. 큰 손님 좋아서 지금 그죠? 난리 났을 것 같아. 울타리꺼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저렇게 올라갔으니 얼마나 좋아. 뭔 일이야? 좋아가지고 지금. 자, 그동안에 떨어졌던 이제 현님 반장님도 어서 오세요. 뭐가 올라갔죠? 2차 전지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자, 그래서 이 애플카에 이어서 소니도 전기차 출사표를 내밀었습니다. 2022년 봄, 그죠? 올해죠. 설립 계획을 소니 모빌리티 설립 계획을 하고요. 출품작을 세단 컨셉트카를 하나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번 CES 2022에서 천명을 하면서 이제 자율주행 커넥티카 전기차 기술 융합된 모빌 차세 산업에 이게 메가 트렌드로 간다. 왜 늘 이럴까요? 여러분이 왜 늘 그러죠? 앞으로의 시장의 먹거리는 그러면 얘네들도 돈 벌어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미래 시대의 먹거리는 뭘까요? 당연히 전기차잖아요.
무진장 나오는데 전기차 먹거리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 전자제품 갖고는 삼성전자, LG전자를 이길 수가 없어. 이제 소니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전기차에 올인하는 거죠. 또.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일본은 전기차를 하는 차가 없어. 왜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도요타가 전기차를 하겠다고 그래 놓고 도요타가 전기차 준비를 안 하고 너무 그저 자신만만하게 하이브리드 차로다가 밀었던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하이브리드 차 밀고 현대차를 못 들어오게 열심히 로비를 했는데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공장 짓고 있고요. 전기차 LG화학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이 95% 차지하던 인도네시아 점령 전 차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게 보여요. 저는요. 그러면 이제 도요타는 뭐예요? 급하게 난리가 났죠. 16대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2030년까지 전기차를 이렇게 만들겠다. 아니 준비도 안 됐는데요. 그래갖고 미국에도 또 배터리 공장 짓는다고 또 폼 잡아요. 그런데 보니까 중국 거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을 갖다가 자기네 거 씌워서 한국을 뛰어넘겠다.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16개 모델이 그죠? 껍데기는 지네 거고 알맹이는 다 중국 거예요. 누가 돈 버는 거예요? 중국만 돈 버는 거지.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미친 짓거리다 지금.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일본 여론들은 왜 한국을 그렇게 두드려 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가 지금 뭐 때문에 죽는지를 몰라. 빨리 전환을 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버는 걸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저 한국만 두드려 패면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지지율이 나오면 좋은가요? 국민은 굶어 죽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든지 돈을 뺏어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그죠? 이탈리아제 미포 수익이야. 고생했죠. 자, 참아야 되는 게 이제 보여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 커넥티카 만들고 비전 S, 예, 마그나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작해서 200kWh의 구동 모터 2개를 탑재해서 이런 차를 만들었더라고요. 그죠? 중국도 망하게 생겼는데 베이지원에 파산. 그죠? 만들었어요. 대단합니다. 자, 중국은 지금 또 중국 나름대로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뭐 시안인가 거기는 그냥 뭐 사람을 가둬놓고 뭐 저기를 준다는데요. 그죠? 식량을 준다는데요. 왜요? 올림픽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이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소니가. 자,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나씩 보십시다. 삼성, LG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SK, 현대중공업, 두산, 포스코. 물론 이 중간에도 예, 누구죠? 중소기업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이 좋을지, 진짜 한국이 밉기는 엄청나게 밉죠. 그죠? 잘 나가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죠? 질투심이 커져서 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안 됐죠. 제가 옆에서 보면 안 됐어요. 바보짓만 골래서 하니까. 그죠? 왜요? 돈 버는 일은 안 하고 다 발로 차버려. 심각해. 그죠? 발로 다 차버리는 거예요. 어제 현대미포조선 그저께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거 더 이상 하나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얼른 자른 사람이 있을 거야. 그죠? 그죠? 현대모비스가 아니라 미포조선 8.78% 올라가니까 오 대박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 들어갈 거다 해서 홀랑 자르고 그죠? 다시 떨어지면 사야지. 그러신 분 있으면 일본 한번 들러보세요.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 방에도 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자꾸만 그죠? 오늘도 떡상님 대박. 그죠? 전화해서 팔아라. 그럼 왜 남을 갖다 팔아라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 돈을 더 벌고 있는데. 아, 이틀 올라와서 돈이 지금 얼마, 어제 오르고 오늘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한두 푼 산 것도 아니고. 그걸 왜 팔아? 그까지, 아, 요거 8% 먹고 돌랑 잘라버리는 거예요. 미치는 거야, 제가. 아니, 그거 먹으려고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냐고. 그죠? 오래 기다려서 돈 많이 먹으려고, 그죠? 안 파는 건데. 그냥 홀랑 먹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거라도 빨리 먹고 또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그죠? 다시 사야지 이러고 있어요. 이거 먹고 떨어지면 또 살라고 잘랐는데 이틀 동안 나가버렸으니 이게 완전히 방한 거잖아. 에휴,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조금 먹으면 좋아가지고 홀랑 잘라버리고 가는 거는 어떻게 해요? 쳐다만 뻐꾸기 둥지로 날아갔네? 아이고야. 뻐꾸기가 둥지로 날아가서 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잖아. 이런. 그럼 어떻게 돈이 안 되잖아. 아휴,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것만 어떻게 골래가면서 하냐. 가는 놈은 빨리 잘라버리고, 그죠? 공부 차이예요. 공부가 돼 있으면 안 잘랐을 거 아니야.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자르는 거거든. 그거라도 먹으면 괜찮은 건 줄 알고 홀랑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나가는 거는 쳐다먹는 거지. 가다 말겠지. 다시 떨어질 거야. 그럼 난 그때 사야지. 기다리는 조정 없다. 그죠? 기다리는 조정 없다. 갈 때는 기다리는 조정 없다. 아, 약 올라. 그죠? 안 자르고 잘 버텼어요? 자르지 않으면 안 잘라야죠. 예? 얼마나 많이 먹었어, 이거. 봐, 또 나가잖아요. 이거 안 자르고 견뎠으니까 이만큼 먹었잖아, 지금. 참, 공부가 되면 여러분, 제 방에서 공부가 되면 안 잘라요. 에휴. 아, 이건 무슨 팔아? 이거 또 나가잖아. 신고가잖아. 이걸 갖다 그냥 못 참아가지고, 여기서 사줬더니 못 참아가지고 잘랐더니 이만큼 나갔으니 돈이 얼마냐, 지금. 아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이제는. 공부가 돼가지고. 야, 그런 거 자르는 거 아니야. 돈 먹으려고 내가 주식 투자 때까지 참고 견뎠지. 그거 잘라 먹으려고 기다렸냐? 어린 판프로 칩서 너나 잘라라. 나는 안 자를 거니까. 그 돈이 커지잖아, 이거 봐. 안 자르니까 돈이 얼마나 간 거야, 이거. 이 수익이 벌써 이만큼 나갔으니, 이거. 잘라가지고, 안 간다고 잘랐더니 세상에 지금 91%야. 아니, 이게 몇 개월이야, 이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만에 91%. 그럼 됐잖아요. 사주면은 그냥 이거 안 간다고 지 잘라버려가지고 그냥 다른 데 나가가지고, 그죠? 에이, 전문가님 안 가는데 저거 어떻게. 안 가는데. 안 가고 기다렸더니 진짜 91% 대박이잖아. 그런 거 환율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예? 그죠? 그죠? 안 가 그러지 말고 내가 안 가야 김가가 아니고 그죠? 긴가 망가 그렇게 붙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하나씩 종목대로 보겠습니다. 오늘 뭐 사야 될지 제가 또 힌트 줄게요. 지난번에 뭘 줬는데 지난번에 주지 않았나? 오늘 안 나갔나? 에? 지난번에 사보세요. 깎아주면 오늘 아직 못 나갔네. 그죠? 이거 지난번에 사보세요. 그죠? 네. 왜 그럴까? 봅시다.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네오 전용 카메라 탑재한 스마트 모니터를 새로 만든 거고요. 그래픽 작업용 고해상도 모니터 S8 출시. 그죠? 이게 참 스마트폰 플랫폼 스마트 싱스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이게 뭐죠? LOT가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가전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830g짜리의 무게 전원 플러그 연결 없이 USB PD로다가 그죠? 외장 배터리 연결로 사용이 가능한
여행지, 캠핑지, 야외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뭘 만들었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영화를 밖에 나가서 보는 거야. 아이 조그만 거 하나만 들고 가면 돼. 에? 보여줄게 조금 있다요. 난리 났어. 야, 이제 뭐죠? 캠핑카? 아유, 캠핑카 가서 텐트 쳐놓고 거기서 영화 보고 앉아 있어. 이제 뭔가 기운이 알겠어요? 그래서 업종별로 골고루 담는 게 중요한 거지. 몰빵하면 망하잖아요. 셀트리온에 몰빵한 사람 꼭 망하잖아. 그죠? 나는 시장이 떨어도 배가 가니까 배에서 돈 벌고 있고, 또 반도체 쉬고 있으니까 배에서 복구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가야 그 다음에 시장이 다 좋을 때는 어때요? 다 같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돈이 커지는 건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죄 잘라버려. 가는 놈은 잘라버리고 안 간다고 잘라버리고 잘라버렸더니 더 가잖아. 참. 그래서 이 기술을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기전 라이프 컴패니언 로봇 2종도 또 선보였습니다. 차량 내부의 카메라를 갤럭시 폰과 갤럭시 워치에 연동해서 이제 졸음도 방지하고 이게 하만하고 연결해서 삼성전자가 하는 겁니다. 하만안이 전장산업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인수한 거잖아요. 하만을 이용해서 스트레스, 졸음, 주의, 산만 등 운전자 상태에 따라 조명, 공조 등 차량 변화를 변화시키고 숲, 바다, 영상을 재생해서 여러분이 운전에 집중해서 맞춤형 서비스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봇은 매년 4월마다 발표하는데 2020년에 보행자 보조 로봇, 2023년에 서빙 로봇, 2024년 안내 로봇을 해서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덕션 로봇인 삼성봇 아이와 가사 보조 로봇인 삼성봇 핸디를 전시해서 사용자가 영상회의를 준비해 주거나 저녁 식사를 테이블 세팅해 준 등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 다 보여주는 겁니다. 야, 미쳤어. 삼성전자가 IT 가전 기술과 하만의 전장 기술을 접목해서 운전자와 탑승자의 가까운 미래 경험할 수 있는 차량 내 운전 경험 시나리오를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요. 또 차량에서 증강현실 기반으로 운전자가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내비게이션 등 도로 상황 이런 것들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게 뭐예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게 5가지가 있죠. 뭐가? 차량용 반도체가. 예? 운전 보조 시스템 인포테인먼트에 2개, 5G 하나, 그죠? 고출력 전력 반도체 2개, 이렇게 해서 5개를 반도체를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LG전자를 통해서 유럽 자동차 회사도 납품합니다. 이 무슨 일이야 이거 난리 났지. 그죠? 여러분 삼성전자 그럼 제가 사란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거 하나만 들고 가면 그냥 어디다가 그냥 볼 수 있어. 이렇게 텐트 치고 있죠. 딱 틀어놓고 영화 보고 앉아 있어. 야, 이게 신나는 것 같아 이거 하나만 830g이라는데 이거 하나 들고 가서 딱 켜놓고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데나 그냥 할 수 있어요. 영화 보는 거예요 그냥. 영화관에 가게 생겼어 이거. 네. 회전은 맘대로 되고 이 화면을 아무데나 그냥 조정도 다 되고 난리 났습니다. 캠핑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죠? 또 텐트 치고 캠핑하는 사람도 그냥 갖다 놓고 누워서 영화 보고 앉아 있고요. 그죠? 난리 났습니다. 에? 이상한 건 그렇다고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요. 그죠? 천장에다 달아놓고 식탁에서 보고 앉아 있고요. 그죠? 그것도 괜찮죠? 아니면 또 있죠? 천장에다 종이 하나만 붙여놓고 있죠? 에? 천장에다 써놓고 누워서, 그죠? 누워서 보는 거지, 뭐. 마음대로 다 되니까. 저거 봐, 진짜 있잖아. 인성사랑님 봐봐. 6개월 고생했다고 본전에 팔았잖아. 누가 본전에 팔라고 해서 더 사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끊임없이 더 사야 된다고 그랬지 본전에 팔라는 얘기 안 했어요. 본전엔 더 사는 거지 파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안타깝지. 어제 우리 유리원도 그랬는데 사람들은 본전에 오면 팔아. 돈 버는 건데 왜 그걸 팔아?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건데 본전이부터. 참, 이거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꼭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진짜로. 본전 오면 더 이상 본전 하니까 빨리 팔래요. 아유, 참, 큰일 났다. 두 사람이나 있네, 참. 뭐, 이제 다시 사야지, 뭐. 그죠? 다시 사야지, 뭐. 분할 매수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그러면 유료원들은 유료방송에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 전문가님 이거 팔아요? 그러면 제가 절대로 못 팔게 하지. 돈 더 벌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왜 팔어? 이제부터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참, 안타깝죠. 우리 시장은 오늘 좀 떨어지나요? 그래도 다행이네. 어제 매 맞고 오늘 덜 맞네. 그죠? 자,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에요? 갈 길이 뭔데. 내년까지, 올해까지 들고 가고, 올해 좋으면 내년까지 들고 가라고 그런 종목을, 그죠? 6개월 동안 참아서 그걸 본전에 차려면 돈 언제 벌어요? 이제부터 돈 벌리는 건데 잘라버렸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공부가 돼야만 됩니다.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우리 일회원도 어제 들어왔는데 자기가 한 게 뭐냐면 본전 오면 자르고요. 조금 올라가면 홀랑 잘라버리고요. 그죠? 더 이상 가는 꼴을 못 봐. 잘라버리고 뭘 하죠? 떨어진 점 가서 더 사요. 물타기. 그리고 본전 오면 또 그것도 잘라. 그럼 돈은 언제 봅니까? 버는 게 뭐 있어? 그 조금 먹은 거? 6%, 7%, 10% 올라간 거 홀랑 잘랐는데 자르고 난 게 더 가고 그러죠. 없어. 잘랐으니까. 다시 사야 되는데 살 힘이 생기나? 그거 넣고 이제 그거 갖고 와서 떨어진 거 가서 더 산 거야. 본전 빠지 찾으려고. 그 본전이 왔어. 그걸 잘라. 그 뭐예요? 돈 버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가는 놈도 들고 가고 못 가는 놈 들고 가면 가는 놈이 더 커져가지고 손실 난 걸 커버하면서 가는 건데 그걸 잘라버렸어. 그죠? 불쌍한 영혼들. 제가 힌트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라고. 기업이 좋을 때는 본전이 오면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잃어버려. 제발 정신 차려요. 전부 다 잘못 배워갖고 온 거야. 안타까워요.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어. 지금 여기도 무진장 많을 거야. 본전 오면 잘러. 조금 올라가면 잘러. 그죠? 그래갖고 그 물타기 해갖고 본전 오면 자른다니까. 그럼 뭐예요? 먹은 것도 없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어. 응? 가는 놈도 들고 가고 못 가는 놈도 들고 가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여러분이 이기는 거잖아요. 가는 놈은 빨리 잘라버리고 안 가는 놈은 죽어라 들고 가서 본전 오면 잘러. 뭐에 돈 버는 게 없잖아. 이게 100%, 200%.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이 손실이 나는 거는, 봐봐요. 여태까지 거꾸로 한다니까. 자, 1번 종목 있어요. 2번 종목 있어요. 3번 종목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 1번 종목이 내가 깡통 남았자 손실은 100%야. 손실은 100%. 그죠? 지까짓게 깡통 남았자 100%야. 근데 이건 들고 갔어. 근데 얘는 100%, 200%, 300%, 400% 맘대로 올라갈 수 있어. 수익은 뭐다? 무한대야. 수익은 무한대지만 손실은 100%야. 이해가요? 그러면 내가 1종목을 100% 손실 났다 하더라도 동일 비중이면 여기 1,000만 원 담았습니다. 여기도 1,000만 원 담았습니다. 나 100%다 잃었습니다. 1,000만 원 다 나갔어요. 근데 이놈 1,000만 원이 말이야 200% 났으면 어떻게 돼요?
천만 원 벌고 2천만 원 벌었으니까 얘 손실 다 커버된 거냐. 손실까지 다 메꿔줬잖아. 아, 진짜 개인 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망하고 앉아있으니까 속 터져, 진짜로. 아유, 진짜. 에? 여러분, 속 터져. 제발 좀 그러지 마. 제대로 좀 공부 좀 해. 아유,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돈 다 잃어버리고. 우리 유료원들이 그저 큰 소리 하지 말래요. 목 상한다고. 그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하세요.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잘못되는 길로 제가 안내하겠습니까? 지금 배가 가니까 누가 가요? 같이 간다고 그랬죠. 철강하고. 그럼 가만히 들고 가면 돈 되잖아요. 왜 잘러?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또 갑니다. 자, 멋진 일이 벌어지죠? 그죠? 우리 저 유료원들이 지난번에 하도 목이 상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 우라통이 터져. 진짜 안타까워서. 초보자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맨날 당해가지고 그냥 그 돈 잃고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까? 저도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니까 가르쳐 주는 거는 안 듣고요. 어서 이상한 거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런 거는 자꾸 자르려고 그래요. 뭐라고 자르고 뭐라고 뭐 이격 났다고 자르고 무슨 너무 많이 나갔다고 자르고 뭐 더 이상 안 간다고 잘라버리고 또 뭐 미나리라고 자르고 뭐 채 잘라가지고요. 가는 놈은 잘라버리니까 수익 날 건 잘라버리고 안 가는 놈은 붙들고 앉아서 70 몇 프로 80 몇 프로 손실 나고 있으면 여러분 속 터져서 돈이 언제 벌립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얘가 그랬고요. 이게 다 그겁니다. 예. 그런 거 듣지 마요. 자, 이거 뭐죠? 로봇이잖아요. 삼성전자가 만든 로봇입니다. 2개. 그죠? 멋있잖아요. 다 알아서 이제 얘네들이. 그 다음에 이거는 가상현실에서 차에 앉아가지고 다 하는 거야. 그죠? 차에 앉아서 다 해. 이제는 뭐 차가 있죠. 지가 알아서 가는 거니까. 자율차로 지가 알아서 가지. 내가 뭐, 그죠? 2027년이면, 그죠? 예.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배가 가니까 같이 가는 거죠. 뭐. 그죠? 배가 가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산다고요? 아니잖아요. 뭐 사야 돼요? 삼성전자 납품하는 거 사라고요. 삼성전자 납품하는 거 사. 어우, 또 삼성전자 살라고. 삼성전자 죽어라, 그냥. 에? 그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LG전자. 미국, 뭐, 이번에 뭐, 그죠? 자율차를 타고 나타났다는데, 온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CES 참가하는데, 신제품과 서비스는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서 소개하는데, 오프라인 부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VR과 AR, 예, AR, VR 이거를 통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간을 꾸몄는데요. 관람객들은 제페토나, 이거 제페토는 어딘지 알죠? 네이버에. 로블록스, 모여바요, 동물숲들에서 LG전 주요 제품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LG 디스플레이는 휘어지는 플렉서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플렉서블에 납품하는 기업이 누구야? 이걸 이걸 찾아야 되니까 난리 났다. 잠깐만요. 왜 저장을 다시 킬게요. 띄어쓰기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LG 디스플레이 이거 띄어쓰기 하려고 그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LG전자하고 플렉서블을 납품하는 기업이 누굴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답을 줘야 되나요? LG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요즘 잘 가는 것 같던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플렉서블. 부티나? 부티나님 KG바트는 플렉서블이에요?
그건 경첩이잖아요. 플렉서블? 자, 모르네. 플렉서블 배터리를 만들어요. 배터리도 플렉서블을 만들죠. 이거는 뭐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드는 거고, 그죠? 여기 납품하는 기업들을 여러분이 사야 돼요.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기업들을 사야 돈이 된다. 돈이 된다. LG전자는 일단 뭐 온 송풍기를 기능으로 해서 공기청정 기능과 청정팬, 야 이거 아주 기가 막 인공지능 트럼 세탁기, 이 듀얼 모니터, 그다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OLED 플렉서블 OLED 앞으로는 이제 지금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모니터도 안 들고 댕겨요. 누가 모니터를 무겁게 들고 댕깁니까? 종이 한 장이면 끝나. 지금 개발돼 있어요. 가격만 다운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들고 다니는 거 컴퓨터요? 그냥 종이 한 장만 들고 댕기면 돼요. 기도 안 차요. 컴퓨터 저렇게 무거운 게 어딨어. 종이 한 장으로 다 끝나는데. 에이?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홀로그램 띄워갖고 모니터 다 치고요. 그죠? 손에다 감았던, 그죠? 손에 감았던 종이 한 장 풀러가지고 있죠? 쫙 펼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판이야. 따다다 뚜디서 메일 보내고 싶으면 그냥 메일 탁 보내고요. 가다가 갑자기 전화가 띠리는 거 왔어. 그 자료 보내달라는데. 알았어. 내 컴퓨터에서 그럼 자료 보내줄게. 알았어. 그러면 딱, 그죠? 홀로그램 딱 띄우고 있죠? 아무 데나 벽에 갖다 붙이고서 있죠? 홀로그램 띄우고. 손에 감은 거 있죠? 딱 풀러가지고 그냥 자판 치면 되는 거예요. 에이? 그것도 더 앞으로 가겠죠, 더 기술이.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컴퓨터요? 노트북이요? 그 무거운 걸 왜 들고 댕겨요? 종이 한 장 들고 댕길 건데. 둘둘 말아가지고. 플렉서블이잖아요. 자판도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죠? 종이에다 딱 손목에다 감은 거 그냥 풀어갖고 그냥 자판 치고 끝나요. 이게 점점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그 단가가 문제가 되니까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단가가 싸졌다면 어떻게 될까? 흘러내려요? 네. 그게 많이 내렸네. 합병됐으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좀 참아보자고요. 자, 그래서 LG전자도 지금 이렇고요. 이번에 OLED 대비 LG 디스플레이가 색이 화면 밝기가 30% 정도 높였대요. 자연의 색은 더 정교하게 차세대 OLED TV 패널을 OLED EX를 공개한대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제가 그랬죠. LG 디스플레이에 3조 3천억을 투자한다는데 OLED를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에 삼성전자도 다시 또 X조죠. QLED를 갖다가 더 개발했다는데 자, LG 디스플레이 반도 TV 생산이 200만 대까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협업 관계를 가질 거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건을 모자라니까 중국에 다 팔아먹었거든요. LCD를. 중국에다가 중국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지분을 남겨놨지만 이걸 살라고 그러니까 지분을 남겨놨어요. 자기네 거 LCD를 다 팔고. 그런데 이 LG 디스플레이는 기술까지 다 넘겨버렸습니다. 다 팔아버렸습니다. OLED에 집중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그래서 팔았는데 거기는 지분만 5%인가 1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배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LCD TV를 저가품을 만들려고 사들이려고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갑질 논란을 벌인 거예요. 가격을 올려버리면서.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삼성전자가 저가 TV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LCD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아마 LG 디스플레이하고 협업 관계를 가서 싸게 공급받아갖고 그걸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 될지 안 되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3조 3천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으니까 OLED에다가 그건 뭔 수혜가 날지 여러분은 생각해봐요.
그럼 그런 기업을 사갖고 하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유료원이 돈 번 종목이 뭐예요? 제가 그렇게 투자하게 만든 것이 LX 세미콘입니다. 그죠? 지금 조정받았죠? 시장이 지금 안 좋아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세미콘이에요. 무섭죠? 하나 더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소형 OLED 기술이 없어서 중소기업을 끌어들여서 소형 OLED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당연히 우리 유료원은 사서 수익이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러면 그 종목이 뭔가 여러분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무료 방송인데 신하모님은 그죠? 그걸 밝혀버리면 끝나버렸지 뭐. 그죠? 찾아보라고 힌트를 주는 건데. 그죠? 아, 지금 무료 방송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네, 아주 가르쳐줘. 아유,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아유, 가르쳐줘. 지금 무료 방송인지 유료 방송인지도 몰랐어. 완전히. 저분은 지금. 문자가 안 나가면 매주 목요일 날은 무료 방송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힌트 줬으니까. 아, 슬슬 이제, 그죠? 올라갈 때 사보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뭐 무진장 올라간 거 아니니까. 아, 팁을 줬어요. 무료 방송. 찾아보기 하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다 가르쳐 줘 버리니 어떻게 해. 무료 방송인지도 모르고. 팁을 줬으니까. 여러분, 그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 가르쳐 줘. 아주. 그죠? 자,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이건가요? 네, 가상현실. 참여하다 보면 깜빡해요. 깜빡인가? 깜빡이, 저기 코미디언 깜빡이 있었잖아요. 깜빡했어요. 깜빡했어. 오늘도 깜빡입니까? 자, LG, 저기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의 콘셉트 모델이래요. 자, 자율주행의 콘셉트 모델이다. 이게 그렇게 나왔어요. LG전자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LG 이노텍을 말하는 거잖아요. LG 이노텍의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콘셉트카를 만들어서 이게 그냥 보면서 영화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 검색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다 인터넷 검색, 5G 칩이 들어가잖아요. 차에도.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죠? 이번에 이 4개의 화면을 갖다가 붙인 거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LG 투명 OLED 상하좌우로 이어붙인 그죠? 윈도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율자동차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난리 났습니다. 그죠? 그 현대자동차는 그럼 뭐예요? 모든 사물의 이동성에 대한 모빌리티 싱스, 로보스틱스 기술 기반으로 한 그 다음에 모듈을 최초 공개했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를 이제 이번에 공개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을 이용해서 로봇 라인업도 보여줬죠. 지분 80%를 인수했대요.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 예, 이거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의 로보스틱 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플랫폼. 이게 이제 앞으로 도심 환경에서도 자유로 주행하는 이제 유모차라든지 택배 화물 운송이라든지 특수 차량 다양하게 활용될 거예요. 아까 삼성전자에서 보여준 로봇은 예, 보조 로봇이잖아요. 주방 서비스 세팅 다 하는 거고요. 야,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럼 일자리가 어떻게 되나요? 식당, 여러분이 식당 가보면 지금도 대형 식당에는 서빙 로봇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직원 자르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러다이트 운동은 물론 안 일어나겠지만, 당분간은. 당장 그러면
근데 참 배짱도 많아요. 전에 중국집을 한번 갔는데 우연히 대번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주방장이 바뀌었어요? 내가 딱 먹어보고서 짬뽕을 먹는데 달라요. 사장님 면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주방장 바뀌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면 몰라요? 그랬더니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 먼저 그럼 그 아줌마는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 주인이 아니고 같이 왔는데요. 지금은 세팅으로 움직여야 된대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하는 사람 따로, 그 다음에 식당에서 요리하는 사람 따로 세트 메뉴로 가야 된대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이게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야 큰일 났다 저거. 손님 고객이 이렇게 생겼다. 근데 무슨 얘기죠? 지금 큰 음식점 가면 다 서빙 로봇이다 하고 아줌마들 잘라요. 10명 있던데 이제 서너 명이면 됩니다. 길거리에 플랜카드도 붙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지금 이제 점점 줄어드는 인력은 고속도로에 제일 먼저 없어졌죠. 고속도로에 없어지고 대형마트에 가면 그죠? 10개 있던 다 그죠? 계산대가 3분의 1로 줄었죠. 자, 이 사람들 다 그러면 다 일자리가 있을까요? 에? 일자리가 더 늘어날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정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점점. 지금 이게 서빙 로봇들이 가보면 정말 재밌는 게 앞으로 물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그런 일 쪽에 인력을 충당하겠지만 한쪽으로는 그죠 기술이 직업 교육이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은 일자리가 잘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공백을 어떻게 정부에서 막을 것이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직업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소양이 있어서 이걸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좋지만 한쪽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잠깐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아마 개죠.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인수한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베드라고 그래서 소형 이제 여기 아마 이런 것이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뭐냐면 그 유모차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아까 얘기했던 그죠? 예, 도심 환경에서 뭐 택배 운송이라든지 특수 차량 뭐 이런 것들 다 이제는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점점 갈수록.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잔디깎기라든지 병원 안내, 뭐 산업용에도 이제 로봇이 엄청나게 쓰이기 때문에 로봇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로봇 시장은 산업용하고 일반용인데 산업용에는 이제 공정작업 수행하는 로봇들은 뭐 지금 뭐 현대자동차도 지금 거의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거의 로봇이 다 하지 뭐 사람이 많이 합니까?
그죠? 로봇이 거의 다 하잖아요. 사람은 마지막 그죠? 점검하는 정도지. 그 일일이 사람이 그걸 다 조립하나요? 다 기계가 다 조립하고 다 하는데. 이 산업용도 그렇지만 그래서 산업용 로봇에 이제 우리도 사갖고 들고 가는 종목이 그죠?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가는 종목들이 점점 가고 있다. 여러분은 그걸 뭘 공장 자동화 종목을 찾아서 가면 신고가 나가고 있는데 그걸 종목을 찾으면 돈이 되겠죠. 물론 유료원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용 로봇, 가정용 청소 로봇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샀는데요. 청소 로봇, 교육, 잔디깎기, 그죠? 이제 이런 안내하는 로봇 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 말을 다 하잖아요. 그 기술이 그거죠. 뭐. 2층입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는 그죠? 더 자세한 것은 이제 그죠? 그 기업들이 다른 거를 개발하고 있겠죠. 그거 엘리베이터 하나만 할까요? 아니죠. 다 로봇 관련한 거 다 기술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비대면에 가면서 더 아마존, 페덱스, 팬데믹, 전자상거래가 강해지면서 로봇이 뭐야 또 잘라졌어? 아이, 다시 할게요. 로봇이 점점 더 필요한 일이 벌어진다.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준비해서 거기에 관련 종목을 사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호랭이님도 어서 오세요. 양교성님도 어서 오시고. 그렇죠? 잘 들고 가봐야죠.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공장 여기에 로봇이니까 공장 산업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용이니까 산업용은 이제 그 공장 자동화와 동시에 당연히 서비스 로봇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관련해서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인터넷 쳐봐야지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까 2개를 줬으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차보면 답이 나오죠.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료원들은 벌써 들고 있죠. 제가 미리 사줘서. 자, 일반용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율차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레벨 4까지가 있는데 레벨 5는 완전 자율입니다. 레벨 4까지가 2027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예상하는 것이. 올해부터 작년부터 원래 7월 달부터 한다고 그랬었는데 1년 늦어졌습니다. 늦어지고 레벨 3의 자율차가 작년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끊임없이 세종시하고 상암 경기장 앞에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고 올해 드디어 상용화 시키는 겁니다. 레벨 3를. 그러면 이제 정부는 이제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택시도 지금 아마 그 자율 택시가 아마 작년에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아마 올해부터 상용화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율 택시도 이제는 그때 작년에 나왔을 때가 3군데였었거든요. 인수한 기업들이. 물론 비상장이지만 그것들이 이제 자율 택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율차의 장비는 뭐냐 도대체. 파워트레인,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ADAS, 전자제어 유닛, 그다음에 레이더와 라이다. 요거 종목 다 얘기했습니다. 레이더, 라이다를 다 갖고 있는 기업은 여러분의 힌트를 준 기업 있죠, 아까. 그래서 걔들은 안 끌고 가면 안 된다. 애플하고 소니가 누굴 끌고 갈까요? LG 이노텍을 끌고 가겠죠. 자, 이 자율차가 가기 위해서는 그죠? 엄청난 일이 자율차가 그동안에 2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는 자율차가 가면서 2000개가 10배가 들어간대요. 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구동하는 거 하고요. 열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전면 감지 유닛, 그 다음에 후면, 측면 카메라, 첨단 보조 시스템 ADAS, 그 다음에 뭐죠? 이미지 센서인 이미러,
자동차 핸들, 지문인식, 홍채 인식, 전력 관리, 그다음 다 들어가는 것이 이게 제가 가져온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 밝힌 겁니다. 삼성전자는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지만 삼성전자가 하만이라는 전장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아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장 산업에 영화 보고 이런 장면을 다 반도체까지 만들어서 납품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그다음에 이제 그럼 차량용 반도체를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인수하려고 그랬다가 결국 너무 많이 돈을 달라고 그래서 그죠? NXP인가요? 그 인피니온하고 NXP인가요? 맞나? 인피니온은 저기 독일 기업이고 1등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가 그다음에 2등 기업이 그 NXP 네덜란드 기업이고 3위 기업이 일본의 르네사스입니다. 근데 일본의 르네사스는 지난번에 화재인가요? 뭐가 나와가지고 전력이 문제돼서 중단했었죠. 1개월 반인가 2개월 정도. 그런데 이제 진짜 큰일 난 건 뭐죠? 진짜 큰일 난 것은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해서 납품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니도 지금 이미지 센서 때문에 돈을 53% 시장 점유율을 53% 갖고 있던 거를 삼성전자가 지금 2억만 화소를 이미지 센서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비오이드 납품하고 이러는데 1억 800만 원서 납품하고 있는데 심각하죠. 일본이 그죠? 소니가 삼성전자 때문에 그것도 뺏게 생겼고 르네상스 또 삼성전자가 또 차량용 반도체 고가형을 차량용 반도체 5개를 만들어서 또 이 난리가 났잖아요. 오늘 저기 뭐죠? 얘네들은 어떻게 됐나? 그죠? 조정을 받으면 또 가겠죠. 끝나진 않겠죠. 그죠? 그죠? 끝나겠어요? 좋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여러분 따라가지 마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야. 그럼 어떻게요? 조정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뭔가가 보여줄 때 사요. 나 갈라고는 신호를 보여줄 때까지 사는 거 아니다. 그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지. 유료원들은 알지. 그죠? 어떻게 사는 거 알죠. 얼마나 조정하고 가는지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2년 만에 이제 현대차가 로보스틱스로 운을 띄우고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베드라든지 그다음에 아틀란스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해 난리가 난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요. 점프를 하고 있죠. 그죠? 점프를 하고 막 그죠? 덤블링을 하고 뭐 막 뛰어댕기고 뭐 다 하더라고요 로봇이요. 그다음에 무거운 짐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날르는 거 있죠. 무거운데 핑핑 날려 그냥 들어가지고 있죠. 그냥 계속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는데 로봇 혼자 다 해. 사람 필요 없어. 저리 가 너. 그 많은 것들을 그냥 혼자 다 던져서 딱 쌓아놓는 거예요. 야 저걸 보고서 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저거.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로봇 관리만 하면 돼요. 그죠? 과장이 앉아가지고 야 로봇 그거 저기 일 잘하나 안 잘하나 그죠? 그거나 봐. 오늘 종목을 9개나 추가. 그죠? 에? 그러면 안 돼. 너무 많이 사면 적당히 사야죠.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일인가 이거. 전 세계 로봇 시장이 얼마냐? 로봇 시장이 AI부터 시작해서 4족 보행 로봇을 다 만들었는데 현대차가 자 지금 전 세계 로봇 시장이 332억 달러 전년 대비 9% 증가 추정된다. 서비스형 로봇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서비스 로봇이 아까 봤잖아요. 식당에 서빙 로봇 그죠? 산업용과 서비스 로봇을 가리키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면 더더욱 서비스 로봇은 출하가 증가하겠죠. 그죠? 어렵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서비스 로봇은 이제 식당 같은데 대형 식당 같은 데는 대체적으로 야 사람 두고는 뭐 코로나가 금방 사라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끌어안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금방 사라지지 않고 여름 되면 또 완화되고요. 한여름 되면 완화됩니다.
또 겨울 되면 또 심해지고요.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대형 식당 같은 경우는 조금만 간격만 넓혀주면요. 로봇이 다 해요. 서빙 로봇을. 사람 없어도 돼요. 식당 주방에서만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려주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되고요. 10사람 고용할 거 3사람이면 된다니까요. 쭉 가가지고 가서 이단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비스 로봇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러분의 가정용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만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윙 청소기, 청소 로봇, 다 해. 나는 할 게 없어. 놀고만 있으면 돼. 그죠? 놀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정신없이 갔어요. 그러면 이걸 언제 사야 됩니까? 이제 끝났나요? 저는 안 끝났다고 보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끝났다고 생각되나요? 저는 안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조정을 끝내고 갈 때 사야 되겠죠. 그게 뭐라 그래요? N자 파동이 나갈 때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무인 계산대도 하지만 이제 서비스 로봇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제 점점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저도 가보면서 와, 참 편하다. 그럼 직원을 많이 잘라야 되겠죠. 많이 고용 몰아요. 그거 올려놓고, 그죠? 지금은 이제 뭐 그냥 가서 휴대폰으로 결제하거나 카드로 그냥 긁으면 끝나버리는데요. 그죠? 그거 감시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회원조님도 어서 오세요. 그거 감시만 하면 돼. 그죠? 돈 안 내고 가는 사람이 꼭 나오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는 뭐 다 알아서 다 감시 카메라 다 찍혀버리니까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저 동진쌤이 걔는 이상하가, 지가 어딜 도망간다고 그걸 해요. 참, 미치다 빵꾸 나갔지. 지금 이마트도 가면 여러분, 뭐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긁어버리고 끝나는데, 폰 계산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잖아요. 폰으로 탁탁탁탁 하고 다 결제하고, 그죠? 끝났지 뭐. 앞으로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냥 QR코드로 다 찍어버리면 끝나는데 뭘.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사람은 자꾸 자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그 교육받아서 또, 그죠? 어디로 갈지.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아직 이제 많지 않는데요. 글쎄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낼까요? 그래서 요거 자율차 좀 더 공부를 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여러분이 대형마트를 가보면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게 보이죠. 대형마트 가보면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 뭐 가보면 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3사람뿐이 없어요. 돈 계산하는데 옛날에 10개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뭐 3개? 3개도 뭐 제대로 바쁘지도 않아. 그냥 카드로 하고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해버리니까 저는 한번 억울한 일이 있어. 스마트폰 결제를 없애버렸습니다. 우연히 이제 그래서 SK한테 제가 이제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무슨 일이냐 하면, 소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마 이게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눌렸나 봐요. 그래서 30분 동안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30분 동안 소설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설을 들어서 한가로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당신 내가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SK하고 연결해서 당신 장난친 거 아니야? 당신 SK에서 돈 물어내. 그랬더니 SK에서는 저한테 죄송하다 사과하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돈 받으려고 아주 목숨 걸고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2,000원을 낸 적이 있어요. 예. 소설을 내가 들을 일이 뭐가 있냐. 할 일이 그렇게 없냐. 근데 뭐가 눌렀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나를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는 당신 SK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SK에서는 할 말이 없죠. 자기네 연계해서 뭔가를 만들었으니까. 그랬더니 SK에서는 사과를 벌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12,000원을 한번 물어주고 당장 이거 취소 안 하면 당신네 내가 고발해 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자 보안이 중요한 거고 그렇죠. 보안이 점점 더 중요한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종목을 갖고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이 신기술로만 막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죠? 그 신기술에 가면서도 기업이 영업이익이 꾸준히 뒷받침되는 종목을 신기술 개발했다고 바로 돈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이걸 명심해야 돼요. 어떤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바로 돈으로 이어질지 실적으로 전망이 될지 그거를 여러분이 꼭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동진 세미캠하고는 다르죠. 동진 세미캠은 지금 신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장 EUV 포토레이스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하는데 들어가야 되거든. 그리고 실험을 거친 거고. 그거는 당장 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술을 배웠는데 그게 당장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면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죠? 로봇을 만들었다고 해서 당장 그것이 팔려서 돈으로 될까?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근데 포토레시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소부장 기업을 규제했는데 포토레시스트는 EUV용 포토레시스트를 개발해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개발하자마자 그거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그 물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시가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분기에 실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아니다. 크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사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기술이라면 실적과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은 참고하시고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팁입니다. 무조건 했다고 해서 당장 돈이 되고 신기술 나와서 돈이 될지 당장 그게 팔려서 그럼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개발했습니다. 엄청난 화장품을. 그러면 그 개발해서 팔려야 돈이 되는 거지 개발했다고 해서 돈이 바로 됩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투자한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의 핵심은 두 가지 기술입니다. 지수가 떨어져도 3일 동안 3천만 원 불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거 1,000만 원만 띄주면 안 될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야, 3천 벌었대. 이야, 얼마나 좋을까? 일 안 하고 싶겠네. 다타무자님 감사합니다. 일 안 하고 싶겠어 오늘. 3일 동안 3천을 들어왔으니 이야 참. 자 레이다와 라이다 이게 아까 그죠? 축하해요. 이제 자율차에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이 오는 거죠. 파워트레인,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전자 제어 유닛, 그 다음에 레이다와 라이다가 들어가는데 라이다가 뭐냐 하면 레이더는 우리가 알다시피 비행기 전투기에서 가장 많이 쓰죠. 그죠? 전투기에서 강한 전자기파를 발사해서 그것이 그죠? 뭐를 가져오냐 하면 물체를 맞고 반사되도록 전자파에서 대상물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기상용 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허벅지 꼬집고 버티었어? 아이고 축하드려요. 그 보상이 온 거예요. 그죠? 한국 콜마에서 손실 본 거 다 복구해야지. 엉뚱한 데 가서 고생했으니까. 기상용 레이더 이게 똑같습니다. 레이더의 파장이 긴 저주파를 이용하면 전파의 감쇄가 작고 먼 곳까지 탐지할 수 있지만 정밀한 측정이 되지 않아서 해상도는 나빠지는 거죠. 반대로 파장이 짧은 고주파는 공중에 포함되는 수증기, 눈비, 흡수 이런 것들은 쉽게 그죠? 반사되기 때문에 탐지하지 못하고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는 있어요. 이것은 대공 레이더라든지 대지 레이더, 원거리 목표물을 빨리 발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저주파를 사용하고 사격 관저 레이더 우리가 알다시피 군대에서 많이 쓰는 거죠. 이 레이더를 쓰고요. 그러면 차간 거리를 갖다 멀리 떨어지는 차간 거리를 보는 데는 레이더가 좋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라이더는 전자기파가 아니라 레이저를 쓰는 겁니다. 대상을 스캔해서 정밀한 3D 공간 정보를 확신하는 첨단 과학 장비. 라이다를 발사한 레이저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공간을 그리죠. 그럼 옆에 사람을 갖다가
인식한다든지 소프트웨어가 위치 정보를 계산해서 사람 사물 크게 인지한 뒤 그거를 이제 라벨을 부여하는 박스 크기에서 노이즈라든 외부 환경이 다 이게 오차를 갖다가 해서 사람이 있다. 그럼 피해가는 거고 차가 멈추게 만드는 거지. 이게 라이다입니다. 레이다와 라이다. 그러면 지금 만도는 레이다에 특화된 기업이고 라이다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막 가르쳐줘도 되나? 그래서 우리는 만도가 타법인과 합작으로 지금 라이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레이다는 잘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썼나? 이거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죠. 만도. 레이다는 잘 하고 있고요. 이미 기술 개발이 끝나 있는 거고요. 그럼 만도가 가고 있나? 오늘 떨어뜨렸나? 오늘도 올라가고 있네. 이야, 6만 7천 원 같네요. 자, 이게 왜 그럼 가나, 만도가. 그죠? 만두 가요. 예. 만두가 다 타버려서 그동안 못 갔어요. 그죠?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맨날 우리 유련들이 맨날 욕했는데 이제는 만두가 가잖아. 그죠? 얼마 갔어요? 6만 7천 원이야. 이게 바로 자율차의 핵심이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진다는데 그냥 안 간다고. 그냥 언제 가냐. 전문가님 언제나 가나요? 그죠? 언제나 가나요?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야. 전문가님 이거 언제 가나요? 아유, 참. 때 되면 갑니다. 그죠? 오스템 인플레 거래 정지가 풀리면 당연히 9시부터 되는 거죠. 그죠? 예. 안 자르니까 좋은 일 벌어지죠.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도 큰 수익이고, 그죠? 여기서 산 사람들 큰 수익인데요. 여기서 산 사람들이 수익 못 났다가 이제는 손실 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이제는 수익으로 돌아왔죠. 손실 본. 그래 이걸 다 참아내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꿈미래님도 어서 오세요. 아유, 이거 오래간만이네, 정말. 잘 하고 있어요. 잘 안 되면 와요. 옛날 템플 전문가 비용에서는 지금 엄청 싸졌지. 싸게 하고 있습니다. 장투대왕님 절대로 안 잊어버리지. 단타 치다가 장투대왕으로 바꿔서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그랬는데 그죠? 꿈미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요즘 변했어요. 이상한 짓 안 하고 열심히 월급 타다 갔다가 돈 주식만 사요. 그죠? 편안한 투자하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배는 담았나요? 저런 걸 좋은 종목을 담아야 되는데 그죠? 3년 됐대요 벌써. 제대로 배우고 나가셨어요. 자, 잘 못하는 거예요 강원님. 단타 조금씩 내가지고 파란불 끄는 중이야. 잘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자, 가고 있습니다. 잘 들고 가셔서 수익을 크게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예. 돈도 불려가고 있어요. 아유, 얼마나 좋을까. 야, 내가 주식 제대로 배웠다. 그죠? 옛날에는 맨날 단타하다가 밤에 근무하시니까 12시만 되면 나와가지고 있죠. 집에 와서 문 닫아 걸고 있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단타 치느라. 아주 그냥 맨날 카지노만 했대잖아요. 카지노. 이 가면서 이게 올라간다. 카지노. 뒤따오다가 제 방에서 공부하고서부터 이제 종목 안 봅니다. 종목 안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변했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야. 그죠? 요즘엔 단타 안 하시고 저렇게 월급 타면 가서 그냥 주식 사는 거야. 그게 돈이 되는 거거든. 뭘 그렇게 해야지. 3년 지났대잖아요. 참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죠? 또 와서 그냥 오늘도 눈 비비고 감아서 와. 예. 눈 비비고 맨날 그거나 어떻게 좀 한번 먹어볼까. 여기 가서 쭈쩍 저기 가서 쭈쩍 하면 돈도 안 돼. 고생만 진땅하고. 예.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또 갑니다. 자율차가 그래서 제가 알려준 대로
이 자율차의 장비가 이 5가지. 이게 핵심이다. 그죠? 예. 그래서 라이다와 레이다. 레이다의 강한 기업은 만도고요. 레이다와 라이다를 다 개발해서 역시 잘 가고 있는 기업은 누구다? LG 이노텍이다. 그래서 애플카가 만들어지면 전기 자율차를 만들게 되면 애플카는 당연히 LG 이노텍을 쓸 수밖에 없고 LG전자의 배터리 갖다가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것이 LG전자와 LG 이노텍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네가 공장이 있어 뭐가 있어. 애플이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지금도 공장 없어요. 중국에서 만들어다가 돈 갖다가 30조인가? 얼마야? 50조? 250조? 250도 갖다 쏟아 부어주고서 있죠. 우리 거 팔아달라고. 참. 진짜인지 아니지. 뭐 진짜겠죠. 가짜가 아니겠죠. 그래갖고 삼성전자 못 팔게 만들고 자기네 거는 그저 제한 안 받고 중국에서 시컨 팔아먹고. 기술 이전해주고. 그러니까 BOE하고 저런 그저 중국 반도체 그저 이 스마트폰 기업들이 그렇게 빨리 큰 거지. 지네들이 어떻게 큽니까? 부품은 다 거기서 만들어다 쓰니까 그거 갖다 또 자기네도 스마트폰 만들면 당연히 빨리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죠? 옛날에 앤드류 카네기가 2차 대전 중에 히틀러한테 그저 철강 갖다 팔아주고 비행기 만드는데 철강 도와주고 그저 탱크 만드는데 철강 도와주고 다 그래서 히틀러가 전쟁 일으키는데 일조한 거잖아요. 똑같죠. 지금 애플이 그 짓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삼성전자 갖다 견제시키고요. 이것이 뭐 업계의 싸움 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 로봇 시장 아까 얘기했지만 로봇 시장 규모가 장난하게 커지고 있다. 산업용과 서비스용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사갖고 가야 될지 인터넷 뒤져봐요. 우리는 벌써 신고가로 가고 있으니까. 자, 그것이 지금 이번에 현대차 그룹에서 안전 서비스 로봇 이 개가 진짜 이 똑똑한 개야. 그죠? 이걸 80% 인수했다고요? 보스턴 다이너믹스 서비스 유닛입니다. All Processing Service Unit. 자, 그럼 이제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보행 로봇도 다 있습니다. 제가 이미 동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죠? 사람이 옆에서 나르는데 그냥 거기 로봇 하나 세워놓으니까 짐을 그냥 막 무거운 짐을 그냥 펑펑 던져요. 그냥 다 던져갖고 다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혼자 다 해. 사람이 거기 뭐 필요해? 로봇 관리만 하면 되는 거야. 말 들어, 안 들어. 그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능이 똑똑해지면 사람도 그저 건드릴까봐. 옛날 저것처럼. 그죠? 로봇 영화처럼. 그게 무서운 거죠. 그죠? 자기 지능을 갖게 되면 말을 안 들으면 가끔씩. 그죠? 자율차가 말을 안 듣는 건 뭐예요? 컴퓨터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꼭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자동차 명장한테 저는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시동을 2번에 걸쳐 걸라. 2번에 걸쳐서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저도 2번에 걸쳐서 겁니다. 시동을. 한 번에 절대로 안 걸어요. 이해가시죠? 예, 터미네이터 맞죠? 2번에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원터치로 눌러놓으면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전기가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오면 이제 쓱 들어오니까 그것이 갑자기 전기가 그죠? 고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를 딱 눌러놓고 전기가 들어온 다음에 잠시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야죠. 에? 그렇게 되면 한 주. 그렇게 되면 일단 80% 정도의 급발진을 방어할 수 있대요. 급발진을 80% 정도 방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차 시동 걸 때는 2단계로 나눠서 하세요. 그죠? 저는 지금 그렇게 아주 습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애한테도 야,
키로 하든 손으로 원터치로 하든 무조건 2단으로 전기를 켜라. 왜 그러냐면 수동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컴퓨터 작동이라서 전기가 갑자기 들어가면 그래서 컴퓨터도 우리가 발동 지금 방송 저도 하고 있지만 가끔씩 오작동을 일으키잖아요.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어요. 맨날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방송을 오작동을 일으키거든요. 마찬가지 차도 잘 가다가 내가 오작동을 딱 걸려들면 그건 급발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꿀팁이니까 한 번씩 2단으로 걸러 한 번 원터치를 눌러서 전기를 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거시라는 거죠. 한꺼번에 그냥 딱 브레이크 밟고 시동부터 걸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가시죠? 저도 그걸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명장이 얘기해 준 거니까 자기가 4대를 갖다 부셔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들을 필요가 있죠. 자, 현대모비스 갑니다. 현대차는 로봇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앞으로 로봇은 끝난 거 아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로봇이 끝난 거 아니니까. 잘해야 되죠. 오, 저거 왜 나가냐? 슬슬 나가는데 뭔진 몰라. 그죠? 자, 그 다음에 SK. SK는 2030년까지 기술과 혁신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오늘 보니까 탄소 없는 삶, 그죠? 이제 앞으로는 이 SK가 이번에 간 게 SK주,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ENC, SK하이닉스, SK에코플랜트 무슨 비상장 기업도 있습니다. 이번에 간 게. 그래서 기술과 혁신으로 파트너 동행하면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올해 아마 이 SK에서는 이제 SK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게 이렇게 갔나? 잠깐만요. 앞으로는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력 반도체가 문제가 돼서 또 AI 반도체하고요. 그죠? SK그룹이 지금 이번에 웨이퍼 사업부에서도 하나 인수하면서 무슨 문제가 됐냐면 이제 자연과의 그 탄소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 얘네들이 이번에 펼치는 것이 이겁니다. 전력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죠. 전력 반도체가.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번에 자동차에 반도체 5개 만든 전력 반도체가 2개입니다. 고사양 전력 반도체가 2개요. 전력을 갖다가 얼마나 잘 통제해서 덜 들어가면서 소모되는 전기를 적게 쓰느냐. 지금은 냉장고, TV도 마찬가지예요. 저전력 가전제품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저전력으로 만들어야 멀리 갈 수 있는 거고 충전을 빨리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전력 반도체 역할을 하는 건데요. 탄화수소 규소의 SiC 반도체, SiC 이게 실트론에서 만드는 거고 실트론 이거 인수한 것 때문에 하이닉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이번에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뉴스에서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반도체가 이제 전력 반도체, SiC 전력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것이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세탁기 다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그 다음에 자동차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긴 또 AI 반도체 또 사피온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인공지능. 자, 이렇게 해서 SK도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이고요. 사피온을 AI 반도체는 기존 GPU 대비 전력 사용량이 80%지만 연산 속도는 1.5배 정도 빠르대요. 가격은 절반으로 줄이고요. 이게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AI 반도체 이 사피온을 만들어서 기존의 GPU 대비 사용량이 80% 불과하고 연산 속도는 1.5배 빠르다는 거죠. 가격은 또 절반이래. 이것이 이제 어떤 SK한테 또 좋은 일이 벌어지고요. 그죠? 또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 반도체를 생산해서 이것이 다 들어가니까 가전제품에 스마트폰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전력 반도체.
세탁기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세탁기 지난번에 검증하러 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 그 좀 뚜껑 좀 열어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에서 와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냉장고 고치러 와가지고 가르쳐 주더라고, 팁을.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원래 보통 이제 세탁기 쓰고 나면, 그죠? 드럼 세탁기 쓰고 나면 뚜껑 다 닫아 놓잖아요. 닫지 말라는 거예요.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살짝. 왜 그랬더니 그게 습기가 차기 때문에 녹이 빨리 쓰니까, 그래서 부식되니까 좀 열어놓아서 공기를 소통해 주시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팁을 알려주면서 반드시 좀 열어놓으시라. 문을 약간 열어놓으래요. 공기 통하게.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세탁기 쓰고 나서 그냥 또 덜커덩 그냥 문 닫지 마시고 살짝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공기 통하게. 그러면 부식이 안 되면서 오래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삼성전자에서 와서. 냉장고 고치러 와가지고, 저 삼성전자가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뭐죠? 저것까지, 전자레인지까지가 다 삼성 거니까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뭐 삼성맨이네요. 하여튼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LG 세탁기를 쓰다가 삼성으로 바꾸게 됐고. 그죠? LG 전자레인지 쓰다가 삼성 거로 바꾸게 됐고. 여러분의 꿀팁입니다. 그런 것도 갖고 있으면 잘못될 일이 없잖아요. 자, 전력 반도체를 만들고 그 AI 반도체 사피온 만들어서 이번에 SK텔레콤 3대 전략을 갑니다. 그린 오퍼레이션하고, 그럼 전력 반도체가 또 팁을 하나 주면, 그럼 전력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팹리스 기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종목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팹리스 기업으로, 여태까지는 파운드리 사업만 했었는데 전력 반도체를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고, 파운드리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력 반도체 팹리스 기업까지 해서 기계를 끌어들이고 이제 본격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뭔 기업일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전력 사용량은 25% 감축, 그죠? 노후 장비 교체, 재생에너지 100% 적용, 그죠? 또 잔여 온실가스 배출분 상세, 이런 이제 자연 환경적으로 가겠다. 이게 SK가 밝히는 상황입니다. 그럼 SK온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중국의 CATL에서 LFP, 이게 왜 그러냐면 리튬이 너무 비싸거든요. 코발트하고. 아니, 니켈이 너무 비싸고요. 그죠? 니켈, 코발트가 비싸서, 망간은 둘째치고 코발트가 유난히 비싸고 물질이 부족해요. 그래서 구반반이라는 그 배터리를 만들었는, 양극재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니켈 값이 올라. 다행히 그래도 포스코가 이번에 그죠, 아르헨티나 호수 때문에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 니켈이 그 호주 광산하고, 중국에서 독점하려고 그랬는데 호주 광산에서 포스코에 투자를 한 겁니다. 포스코가 지분 주식을 사주고요, 광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마 중국으로 안 넘어가고 우리나라가 지금 니켈에 대한 그 기본 확보를 좀 많이 한 겁니다. 호주 광산과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호수 두 개다. 그래서 순도 90몇 프로를 만드는 것이 포스코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유리한 거지. 그럼 포스코 케미칼,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자,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 코발트가 비싸니까, 니켈하고 코발트가 비싸니까 리튬 인산 철로다가 만들었죠. LFP로다가. 우리는 NCM입니다. 아직.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NCMA입니다. A는 알미늄입니다. 그래서 알미늄이 오늘 나갔죠. 아마 알미늄이 많이 나간 게 바로 조일 알미늄이 오늘 급등 나간 거죠. 조일 알미늄. 장외에서 상한가 갔다가 오늘 16% 올라가 있습니다. 뭐 팁을 막 줬습니다. 제가. 유료원들은 다 들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불쌍하니까 다 팁 주는 거예요. 이런 장에 와서 좀 좋은 종목 좀 사갖고 댕겨라. 그러면 돈이 되는데 그냥 이상한 급등 나간다고 그냥 부실 종목이나 자꾸 사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런 걸 분할 매수해서 들고 가면 여러분이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LF, 이게 단점은 뭘까요? 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가가 저렴하죠.
이 코발트가 히토류가 금속이 원가가 비싸니까. 그런데 이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이거는 이 170분이 안 되는데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멀리 갈 수 있고 얘는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형 자동차에 테슬라 저가형 전기차에다 사용하고 고가형 전기차에 이거 못 사용하죠. 야, 그렇게 못 가는 거 내가 어떻게 사냐? 그죠? 이번에 그래서 아이오닉 6가 500km 한 번 충전해서 500km가 아마 하반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 5가 나와 있죠. 아이오닉 6가 나옵니다. 차는 뭐 워낙 보기에는 좋아 보이니까 500km 간다 한 번 충전에. 그래서 이제 역시 그래서 그것이 LG화학 배터리 쓸지 SK온을 쓸지 저는 모릅니다. 삼성 SDI 거 쓸지는. 어쨌든 3사를 다 거쳐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정의선 회장이 그죠? 3사를 다 방문해서 다 협업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거 쓸지는 뭐 각각 다른 거 써도 뭐 관계는 없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NCM은 장점이 있고 출력도 좋고 겨울철에 이 LFP 배터리는 겨울철에 저기가 안 나옵니다. 사실은 뭐 200km 간다 그러면 뭐 100한 뭐 20km까지 못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려운 배터리입니다. 대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저가형 전기차에는 유리하다는 거죠. 중국 차를 팔아먹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에 이제 또 현대중공업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유운항 기술을 작년에 영국에 가서 삼성중공업도 이미 자율운항 기술을 해서 실제로 거제도에서 계속해서 작년 제가 11월 달인가요? 배 얘기를 할 때 이미 말했죠. 예. 거북선 모양의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서 해적 침입을 막는 그런 자율운항 배를 갖다가 지금 시험 중에 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아직도 그 배는 지금 실행을 안 했지만 자율운항 기술을 갖다가 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영국 기업에 가서 시뮬레이션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실제 배로 적용되기 위해서 그 산업 기술, 그래서 아마 이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 그래서 미국의 CES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요. 그래서 산업기계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전문가 첨단. 그래서 한국 현대 기계 나가지 않았나? 아마 현대 기술 뭔가요? 종목이 나가지 않았나요? 모르겠습니다. 현대 건설기계 한번 나갔네요. 그죠? 이제 추세전환 나가네. 종목 막 공개한다 그냥. 이건 유료원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그죠? 다 추세전환 나가네. 딱 정확하게 추세전환 나가네. 이런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면. 추세전환 기가 막힌데 나 사볼까? 기계들이 나가는 거예요. 기계. 여러분 기계 갖고 있는 종목이 슬슬 나가죠. 자, 오늘 무료 방송하다 유료원들한테 야단 맞겠네. 너무 종목 많이 줬잖아요. 그죠? 그죠? 공짜로 막 줘요, 그냥. 자, 그래서 해양이 이제 기후 변화를 가져오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만들고 작년에 이미 그 영국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율운항 기술을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게임즈가 많이 빠지네. 게임즈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뭐 참아내야죠, 뭐. 그죠? 끝난 거 아니고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떨어진 거니까. 그죠? 코스닥이 너무 빠지면서 게임즈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은 빠지는데 가는 종목은 있네. 그죠? 전기차가 배터리 종목이 다시 반등을 시작했고요. 반도체 일부 올라갔고요. 그죠? 철강과 조선은 가고 있네요. 자, 이래서 자율주행이 배도 간다. 자동차에 이어서 자율주행이 가고 이제 가장 문제가 자율주행 배는 자율주행 차하고 좀 다르죠.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내가 타고 있어서 뭐 큰 위험의 요지가 없는데 이 자율주행 배는요 짐을 잔뜩 실었잖아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 뭐 무진장 실으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걸 노리는 인간들이 있죠. 그죠? 도시들. 도시들을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도 없겠다 별로. 도시가 이거 훔쳐가면 돈을 얼마를 봅니까? 떼돈을 평생 먹고 살 거 볼 거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게 핵심이죠. 자율운항배는. 그죠? 특히나 저기 해적이 유명한 예멘 쪽에 걔들은 뭐 총 들고 가서 그냥 다 뺏어버리고 가니까.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청해부대 때문에요. 한국배는 안 건드린답니다. 그죠? 청해부대가 한 번 혼났잖아요. 야, 걔네들 건드렸다간 말이야. 니네 죽어, 잘못하면. 그럼 목숨 잃고 사람들이 그거 물건 훔치러 갈까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재밌는 거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딱 오다가요. 차가 근사한 차가 여자가 탔으니까 뭘 갔죠? 몽둥이 들고 차를 그죠? 두드려 펴려고 들고다가 냈다 도망가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보니까 그 충전하는 총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충전총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딱 쫓아오는 걸 보니까 스마트폰 그걸 가리고 있죠. 총을 딱 들이대니까 뒤따 도망가더만. 여러분, 그 총을 들고 있으면 그냥 저거 진짜 총인가 보다 그래서 내다 도망가더라고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야 나도 저걸 하나 살까? 그죠? 그죠? 충전용 총을 사가지고 왜? 위협받으면 그걸로 딱 쏠라고 댐비니까 내다 도망가던데. 그것도 아이디어인가? 어쨌든 이 자율운항 배를 갖다가 영국에서 작년에 이미 11월 달인가요? 이미 다 검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술이 뛰어나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영국 검사하는 기업이 로이드사인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로이드사에서 검증을 거쳤다 어쩌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거북선 모형을 만들어서 거제도에서 지금 계속 자율운항을 실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하고 있고 얘는 아직 실제 운행은 안 하고 있고 일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거. 두산그룹이죠. 두산그룹까지 가면 그 두산그룹은 이제 수소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팁을 줘야 되나? 두산그룹은 이제 두산중공업 이 전체가 다 나갔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도 있습니다. 얘도 로봇에 굉장히 그 열심히 하고 있고요. 두산 퓨얼셀이 이제 그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죠. 트라이젠은 연료를 활용해서 수소와 전기, 열을 동시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산 로봇도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물론 수소 비즈니스 선보이고 해상풍력 터빈에 생산한 전기를 물로 전기 분해하고요. 또 폐자원을 활용해서 수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로보틱스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당연히 이게 그 로봇과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지금 로봇 시장. 이 로봇이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건데요. 이 발단이 돼서 지금 로봇이 올라간 것은 삼성전자가 그죠? 삼성전자 밑에 로봇 시스템 그죠? 그죠? 부서를 갖다가 하나 추가함으로써 삼성전자의 로봇 때문에 지금 로봇이 저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면 끝나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로봇 시대로 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서서히 투자해서 그 중에서도 이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 쪽으로 여러분이 가시면 잘못될 가능성이 없지만 로봇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전부 부진해요. 그럼 여러분이 기업의 실적이 괜찮은 기업을 여러분이 찾아서 거기에 투자하고 가는 방법을 모색해보라. 그죠? 모색해보라. 그래서 실제로 두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죠? SK에서도 아마 이제는 석유 그 기름을 파는 것을 매각시키고
앞으로는 이 두산 그 수소가스라든지 전기 충전소를 같이 설치하는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 상당히 이게 뭐 굉장히 괜찮은 건가 봐요. 두산 퓨어셀이 이번에 개발한 건데요. 그죠? 수소도 충전하고 그 다음에 열도 활용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걸 뭐 트리젠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죠? 두산 퓨어셀의 트리젠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소 충전하고 열도 뭐 발생해서 만들고 아까 여기에 그죠? 수소와 전기와 열을 동시에 뭐 열은 어디다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전기는 전기 충전소에 쓴다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굉장하죠. 그럼 앞으로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들고 갈 거냐. 그래서 두산 퓨어셀은 제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유료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죠? 유료원들 또 서운하다 전문가님 이런 거 다 팁 다 주고 그죠?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죠? 자 여러분이 이래서 관심을 가지고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포스코 그룹. 포스코는 미래 신장성 산업을 해서 얘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탄소 배출량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 기업 중에 유일하게 수소를 활용해서 이제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2050년대에 탈탄소로 가기 때문에 탄소 중립으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고요. 포스코 그룹은 철강 그룹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은요. 수소도 있고 그 다음에 부생 수소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자원 개발을 하는 리튬도 자원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 포스코 그룹이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물적 분할을 해서 지주사를 하나 만들고 그렇게 가겠다. 사실은 이게 포스코 그룹이 재밌는 것이요. 여러분이 포스코 그룹이 있다고 해서 포스코 그룹이 혼자 다 팔고 사고 하는 거 아닙니다. 포스코에 예를 들어서 냉연강판을 갖다가 판매하는 기업이 따로 있고요.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면 자기 혼자만 파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반도체를 갖다가 판매만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벌어요. 그죠? 판로만 잘하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여러 개의 판로 개척, 냉연강판 무슨 기업 만들었는데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상장 폐지된 그 기업이 포스코 플랜텍하고 또 한 개 더 있나? 예. 그런 것들이 먼저 그죠 한 10년 전에 그 회장이 들어오면서 다양하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기업을 망치는 그죠 자본 잠식돼서 망치는 일을 벌였고 우리 위원도 그걸 추천받았다가 깡통이 났습니다. 포스코 플랜텍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포스코도 지금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을 택해서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이냐 업종을 갖다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아마 포스코 그룹이 그래서 기업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포스코 그룹도 지금은 단순히 철강판을 파는 기업이 아니다. 그죠? 2차 전지에 관련 철강, 그죠? 다양한 방면에 수소, 다양한 방면에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포스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포스코를 사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포스코를 납품하는 기업을 사야 되는데 포스코는 납품하는 기업이 뭐 있을까요? 그죠? 없죠. 자, 포스코케미칼이 아직도 못 가서 지난번에 기자 한번 장난치는 바람에 포스코케미칼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좀 다른 거는 2차 전지가 올라왔는데 포스코케미칼이 그런 포스코케미칼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미국에서 저 수소 트럭 아니 전기 트럭에 납품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삼성 SDI에다 납품해서 뭐 품질을 인정받지 못했고 뭐 SK온에다가 뭐 납품했더니 그것도 품질 인정받아서 못 받아가지고 형편없다. 이런 엉터리 같은 뉴스를 갈겨가지고 투자자들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무근입니다. 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가끔씩 가짜 뉴스를 날려서요. 투자자들을 아프게 만듭니다. 최근에 가짜 뉴스는 누구냐 하면 바로 현대차가 제네시스가 수소를 갖다가 포기했다. 이런 가짜 뉴스 날려가지고
투자자들을 아프게 만든 것 똑같습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가짜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돼?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 찌라시 나오면 찌라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근데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잘못하면 다칩니다. 찌라시는 여러분이 나왔을 때 뉴스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 기업에다가 주식 담당한테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 사실이냐? 그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이냐? 그런 뉴스에 현혹돼 가지고 가짜 뉴스들이 기자들이 마구 날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직접 전화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면 다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종목을 잘 들고 가면 되지만 가짜 뉴스에 이용당해 가지고 막 팔고 난리 치면 여러분 손실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마지막 팁을 주고 싶은 거는 그럼 이 CES 신기술에 대처해서 투자할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죠? 제가 정리한 겁니다. 로봇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자동차에서 선박까지 이제 자율주행이 가죠. 그 다음에 수소 관련주, 그 다음에 OLED 관련주, 선명도가 30% 이상 상향됐다고 그러고요.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주. 여기 메타버스는 제가 오늘 강의를 안 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 자율차는 지금 이번에도 그 CES 2022에 들어가는 기업이 포드입니다. 포드 맞나? 그래서 GM인가 보다. 그래서 그 자율차에 대해서 거기도 들어가면서 이제 전기차와 자율차를 동시에 가는 거죠. 아까 소니에서도 봤듯이요.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 자, 그러면 일반 자동차 내연기관차하고 달라서 전기차로 가게 되면 공장 시설도 안 가져가고 애플하고 지금 소니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그리고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중국에다 공장을 다 두고 자기네는 공장도 없이 부품만 갖다가 조립합니다. 그죠? 그럼 애플카나 소니 차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자기네 기업들을 갖다가 섭외해서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서도 그걸 요구했는데 현대차에서 노 그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죠? 전정산업을 하고 있고 자동차 생산도 부품도 생산하고 있는 LG전자가 상당히 유력하고요. 또 하나는 라이다와 레이더 기술을 자율차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기업이 LG 이노텍입니다. 그러면 LG그룹과 협업하게 되면 전기차 만드는 데는 굉장히 쉽겠죠. 자기는 코도 안 풀고 그야말로 돈만 봅니다. 재주는 고민 없고 돈만 챙기는 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 애플의 입장에서 보면 참 공장도 필요 없고 쟤네 거를 이용하면 쉽게 자동차를 만들겠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도요타가 지금 그동안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로다가 돈을 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현대자동차에 밀려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긴급 발표한 게 전기차 16대 2030년도까지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웃기는 게 다 플랫폼은 누구 거다? 중국 거다. 그럼 중국 거에 2차 전지부터 해서 플랫폼을 다 만들고 꿀팁을 자기는 뚜껑만 씌우는 겁니다. 중국을 이용해서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꺾어보겠다? 참 언감생신,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 일본 기업들입니다. 1997년만 해도 대한민국 기업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참여했던 한국에 투자하기 전에 그죠? 메르츠 자산운용이 일본 기업들을 방문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기업이 잘 나가는데 뭐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랬는데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뭐였었냐? 한국의 기업들이 가장 두렵다.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고 우리를 너무 빨리 추월하고 있다. 지금은 다 따라잡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1997년도인가요? 8년도에. 그래서 메리츠 자산운용이 일본에 갔다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첫 스타트가. 그래서 따라온 분도 역시 조니 대표죠. 자,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됐는데 대한민국 증시가 돈을 많이 벌어갔죠. 더군다나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을 일본이 규제했던 기업들이 하나같이 PSK라든지 또 한미반도체라든지 동진세미캠이라든지 그다음에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이미 일본을 많이 따돌렸습니다. 개발해서 국산화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일본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고요.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일본은 자동차하고 신일본제철하고 싸움을 벌림으로써 어쩌면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 기아차가 더 큰 수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은 지금 구조가 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이 주식 투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은행이 주식 투자를 빠타식으로 그죠? 어디 하고요? 은행하고 기업하고 서로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망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어떻게 잡아보겠다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벌써 저만큼 앞서갔습니다. 지금. 일본 심각합니다. 1년에 200억씩 80년대만 해도 200억 달러씩 무역 적자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하죠. 그죠? 일본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짐 로저스가 일본은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이제 끝났다. 일본 젊은이들이요 빨리 한국이나 중국으로 도망쳐라. 그래야 당신들은 산다. 저는 2년 전에 친구하고 그랬어. 야, 끝났어. 아, 이거 뭐 문정부 이거 큰일 났잖아. 이거 우리 망하게 생겼다고. 절대 안 망해. 삼성전자가 그렇게 시시껄렁해? 벌써 1년 전에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캠을 이미 제3자 배정으로 투자를 했어. 그렇다는 것은 일본이 무슨 일을 벌릴지 이미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야. 무서운 일이야. 지금 중소기업들 8개 기업을 갖다가 협력사로 끌어들였죠. 자,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서 투자할 기업이 뭔지 이제 다 가르쳐 줬어요. 기술에 대한 어떤 거. 그럼 삼성전자가 어떻게 간다는 걸 알고 있었죠. 로봇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죠. 이번에 좀 안 된 것은 파운드리 사업이 퀄컴에서 엑시노스 880인가요? 870은 TSMC로 갔고요. 880을 그 수주로 받았는데 이번에 만든 것이 좀 열이 발생한다 어쩐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다시 만들어서 납품할 건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게 상당히 5G 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투자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대충 이제 신기술이 어느 쪽까지 와 있는지 제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종목을 찾기만 하면 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검색하는 건 연습을 해야지. 아까 아닌 것도 줬으니까. 그죠? 자율주행 관련차, 그죠? 만도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죠? 또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관심 있게 갖고 가서 사갖고 가면 돈을 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수소 관련주도 아까 얘기를 해줬고요. 다 나와 있는 걸 그냥 갈려준 겁니다. OLED 관련주도 벌써 이미 많이 가서 그죠?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의 자동차에 어떤 걸 가고 있는지 지금 알려줬고 메타버스도 그래서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코스닥이 조정하면서 이틀째인가요? 3일째 조정하면서 게임주들이 전부 조정받았는데요. 조정하면 또 가겠죠. 그냥 끝났을까? 근데 워낙 저기가 많이 나가서 위메이드가 너무 많이 1000%가 나갔죠. 위메이드는 지금 8짜리입니다. 그죠? 8짜리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는 아직 괜찮은데요. 위메이드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자, 제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동행하고 진짜 제가 교육 이 강의는요. 그럽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여러분의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이것을 돈 버는 거 반드시 물론 돈 버스는 차트 기법도 들어 있고요. 주도주를 잡는 방법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이제 10시로 좀 줄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10시로 위원들이 얘기해서 10시로 저녁은 10시까지 하는 거고요. 이 4시 강의를 만들어서 제가 가는데 여기에는 주도주 찾는 법이 있고 차트 기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분석을 하는 기업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무료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해주기가 참 어렵네. 그죠? 한 8종목 사도 괜찮죠. 아직 공부가 안 됐으면 8종목 정도 나눠서 사서 갖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강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강 기술적 분석에 대한 거기 3강 기본적 분석에 대한 거 4강 그죠? 심리적 분석에 대한 거 5강 이렇게 해서 5강까지 돼 있는데요. 주도주 찾는 법까지 이렇게 해서 저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갈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그죠? 자,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가야 여러분이 그죠? 돈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이 종목이 보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게임주들은 다 조정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그죠? 조정 들어가서 다시 나갈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위메이드가 너무 나갔기 때문에 1000%가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잘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늘 강의를 본의 아니게 열심히 해드리는데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공부하러 오실 분은 공부하러 와서 저기 봐봐요. 3년 전에 오셔서 이제 편하게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홀로서기 가는 그런 강의를 듣고 열심히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잊지 마시죠. 여기까지 열심히 해봤습니다. 팁은 지금 많이 줬죠. 종목을. 그거 사서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